3-4명이서 지내기에는 충분할 것 같고요. 70평 정도 됩니다. 근데 방이 3개다 보니까 네네. 이제 누군가는 이제 그걸 같이 자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집주인분이 거주를 하고 계셔서 양해를 구하는 것조차도 좀 부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일부러 뭐 부탁을 드리진 않았고요. 2개의 네. 집을 봤는데 네네. 고층이랑 저층부를 봤는데 저는 오히려 저층부가 더 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높다 보니까 네네. 뭐 밖에 보이는 풍경도 거의 없었었고 안개가 너무 많이 껴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층부의 밖에 뷰나 이런 풍경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았어요. 감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네네. 비싼 돈 주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만큼 뭔가 트레이더들이 원래 항상 좀 공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프로젝트 진행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아마 일단은 한 6월까지는 계속 트레이더들 선별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것 같고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실제로 한 2분 정도는 실제로 뵙기로 했고 네네네. 2분 정도는 줌 미팅으로 영상 화상 회의를 좀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실제로 요새 워낙 이 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소 계정에 들어가서 거래 내역을 좀 제가 제 눈으로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뭐 일반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증 자료들을 받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또 네네.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를 좀 직접 듣고 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 2분은 이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어떤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좀 대체하게 됐고 네네네. 2분은 저녁에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실 막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거래하는 그 거래했었던 거래 내역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해칭이나 리스크 관리는 어떤 식으로 좀 하는지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손절이죠. 어떤 상황에서 손절을 좀 하는지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질문 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이제 해칭이랑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제 손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 더 중요하게 보시는 뭐 트레이딩 할 때 중요한 자세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딱 그 3가지만 물어봐도 네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는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매매하는 방식이나 패턴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천차만별이고 각자 공부하고 습득한 내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본인 포지션이랑 반대로 시장이 흘러갔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만 사실 파악을 해보면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금방 판단은 난다거든요. 일단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19살 때 딱 주식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때 뭐 트레이딩을 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제가 아마 19년도 20년도 이때부터 좀 이제 선물 옵션 거래를 좀 활발하게 했었었는데 여러 번 사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었었고 네네. 돈도 많이 잃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누구보다 돈 잃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만큼 그 노하우만큼은 제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되게 큰 금액을 손절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솔직한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 순간에? 그때 죽고 싶었죠. 뭐 다른 걸 떠나서 네. 막막했죠. 왜냐면 뭐 가진 돈의 뭐 거의 대부분을 이미 다 손실 처리가 된 상황이었었고 네네. 막막했죠.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사실 복구를 한다는 게 이미 남은 원금은 그 남은 투자금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었고 네. 이걸로 이제 다시 원래 갖고 있었던 원금까지 가려면 못해도 뭐 5배, 6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죠. 당시에 잃었었던 손실 금액을 막 뭐 한 번에 다 복구하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거의 한 6개월 걸렸죠. 한 2달 동안에는 수익이 생각보다 빨리 복구가 돼서 네네. 거의 뭐 잘 됐는데 그리고 이후에는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다른 사업 수단으로 이제 수익화를 좀 많이 했었었죠. 그럼 이제 곧 줌 미팅이 곧 이제 시작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한 5분 뒤에 시작해서 네. 끝나고 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시드머니를 조금 지원을 해드리더라도 절박한 마음을 갖고 트레이딩에 좀 전념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저도 투자를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집중을 못하고 이 환경에 전념을 못하면 아무래도 저도 이제 금전적인 손실이 좀 생기다 보니 사실 마음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저한테 집중해주고 이 환경에 집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한테 가장 필요했었던 사람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트레이딩 환경을 못 갖춰서 약간 실력이 발굴되지 않은 그런 약간 영재 발굴단 느낌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맞을까요? 맞죠. 아무래도 네네.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트레이딩 실력이랑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랑은 분명히 갭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 16년도, 17년도 이때 비트코인 트레이딩 하던 사람들이랑은 지금은 사실 알트코인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비트코인도 사실 1억 이제 지금 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뭐 정말 500만 원, 1000만 원대 매집하셨던 분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알트코인 자체가 워낙 저렴했었기 때문에 그때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뭐 정말 1세대라고 칭할 수도 있을 정도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많죠. 근데 반면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몇십 배, 몇백 배 수익을 내려면은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제 SNS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게임 회사 하나 인수하면서 게임 개발을 한 1년 반 정도 실제로 투자를 하고, 네네. 기획회의도 같이 참여할 정도로 제가 열정을 좀 많이 쏟아부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게임 개발하는 게임 자체가 PC 게임이고 좀 무거운 게임이다 보니까 네네. 현실적인 자금 융통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12월에 이제 게임 사업을 좀 중단을 하고 다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트레이딩을 하려고 계속 시장 기회를 좀 염탐을 계속 했었습니다. 2달 전부터 다시 이제 포지션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적기였나요? 적겠다보다는 사실 네. 원래는 트레이딩을 조금 더 쉬면서 시장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하려 했었는데 솔직히 2달, 3달 참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포지션 없으면 살짝 못 참습니까? 일단 재미가 없고 네네. 그리고 스스로 사실 3월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네. 그게 사실 한 달 정도 좀 앞당겨진 거죠. 뼛속까지 완전 트레이더십니다. 그 시장 상황이 사실 너무 네. 좋았어요. 이미 비트가 뭐 거의 당시에 70K 밑으로 하락하면서 계속 하락장이 좀 유지가 되고 있었어가지고 60대 초중반에서는 포지션 잡아도 롱 포지션 모아가도 손실 볼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비중 좀 나눠가지고 진입을 했었죠. 근데 진입하자마자 운 좋게 좀 비트코인 많이 반등하면서 수익을 좀 많이 얻었었는데 근데 중간에 저는 안 팔았었거든요. 안 팔고 거의 70만 달러까지 미실현 소리는 있었다가 마이너스 2억 원까지 갔다가 완전 요동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쵸. 그리고 네네. 안 팔았습니다. 안 팔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3억, 2억 5천, 3억 정도 수익을 내면서 이제 입절을 했는데 네네. 그 입절한 것도 제가 지금 뭐 카피 트레이딩 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카피 트레이딩 진행하려면은 기존 포지션이 또 없어야지만 또 진입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럼 원래 그거 아니셨으면 더 들고 가실 생각이셨죠? 그리고 사실 카피 트레이딩 진행하면서 그날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다시 또 롱 포지션을 잡았었고 그러고 나서 수익을 또 제법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행인 네네. 거는 뭐 저야 사실 수익 금액이 좀 줄긴 줄었지만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보셨죠. 이제 줌 미팅이어서 아, 네네네. 아,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 요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매크로도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지금 사실 전쟁 이슈가 좀 가장 큰 것 같고 이게 전쟁 다음으로는 가장 크게 여파를 받는 게 유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오일이나 그 유가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심한 상태고 그래서 뭐 알다시피 아시겠지만 피디님도 주유소 가격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아, 네, 진짜 체감됩니다, 요즘. 사실 저는 요새는 유가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사람들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결론적으로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락할 때마다 잡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카피 트레이딩을 하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또 수익이 제법 잘 나고 있지만 제가 웬만하면 숏 포지션은 잘 안 잡으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만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 경제 상황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제법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제 어제처럼 숏 포지션 좀 잡아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식으로 좀 트레이딩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 네네네. 근데 다만 큰 틀로 봤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시장은 항상 우상향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 믿음은 변치는 않는데 네네. 다만 지금 섣불리 롱 포지션을 바로 잡는 거는 좀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어쨌든 제가 계속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매매는 결론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꼭 리스크 관리부터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배율 높게 쓰시면 안 되고 네네. 절대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되고 비중을 20-30%로 한 3번, 4번 정도 나눠서 진입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죠. 네네. 저는 보통 25%에서 30%씩 3번 나눠서 진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하락할 때마다 진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하락할 때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저는 보통 그냥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1%에서 1.5% 정도 하락할 때마다 계속 추가로 진입을 하고 있고 익저 같은 경우는 저는 막 뭐 정해놓지는 않는데 변동성이 커지는 그 시기가 오면은 저 웬만하면 정리하는 편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줌 미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